살이 쪄서 허리가 늘어나기보단 코어 근육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코어를 갖는다는 것은 살이 빠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코어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코어는 아마 복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코어는 사실은 복부, 엉덩이, 등 뒤 이렇게 세 군데를 합쳐서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잘 보면 팔을 제외한, 다리를 제외한 몸통 전체를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합니다. 이 코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몸통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코어가 약해지면 대체적으로 자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코어가 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코어가 약한 분들이 서 있을 때 등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척추 기립근이 약하게 되면 척추뼈를 잡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구부러졌을 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는 바로 앉기보다는 팔로 테이블에 이렇게 기대 앉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내가 몸을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듯이 자꾸 손을 테이블 같은 곳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내가 코어가 무너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어 운동하면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는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발달되고요. 이 근육이 너무 강하게 발달되면 우리 몸통을 구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중에 앞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측면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내외복사근이라고 하는 허리 옆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켜줘서 허리가 얇아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반대발 위에 올려주시고 팔은 45도 벌려주시고요. 머리 뒤에 손, 그리고 일어나면서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하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10개만 하실게요. 가장 좋은 동작은 팔꿈치가 여기에 닿는 거거든요. 잘 안 닿죠. 이렇게 되면 힘이 없거나 약간 딱딱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갈 때는 조금 빠르게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야 근육이 작동을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코어 근육은 슬로우 티슈라고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선은 팔을 펼친 오른쪽 끝을 바라볼 때 몸통이 꼬이면서 코어 근육이 훨씬 더 잘 발달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하시고 오른쪽까지 반복 횟수는 한쪽당 15회 정도, 조금 많이 하면 20회까지 해주시면 아마 얇은 허리, 건강한 허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코어 운동들은 누워있는 자체가 코어의 근력 운동을 방해하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누워서보다는 앉아서 또는 서서 하는 코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근육들이 다 풀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앉아있으면 척추를 세우기 위해서 코어 근육이 발달되고요. 서 있으면 더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서나 서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집에서 소파나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사무실에 앉아 계시다면 의자 위에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텐데요.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발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누르고 왼발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꽉 눌러주면서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호흡을 해주시면 코어가 엄청나게 발달되고요. 이 동작이 플랭크의 최소한 3배에서 5배는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강하게 뱉을 때마다 코어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몸통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10초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 한번 해볼까요? 가슴이 구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가슴을 완전하게 편 상태로 눌러주시면 상체의 코어와 하체의 코어가 동시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뱉으면서 코어 작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할 때 횡격막과 골반 기적은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호흡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근데 만약에 코어 운동할 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코어의 안쪽에 있는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고 밖에 있는 근육만 만들어지면서 단단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호흡은 지속적으로 뱉어주면서 운동을 해야 코어가 잘 발달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튜브 쇼츠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상체는 펴주시고 머리 곧게 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땅에 대보실까요? 오른발 들어보실게요. 내리시고요. 왼발
자, 이렇게 하면 앉아서 걸음을 걷게 되거든요. 지금 코어에 힘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핸드폰 보고 다리를 발끝을 들어 올려 뒤꿈치를 땅에 대고 걸으면 저희가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과 동일한 습관을 갖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코어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전체적으로 칼로리 소모도 많아지고 코어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요, 코어가 약간 힘들어서 지치는 느낌이 날 때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코어 운동을 많이 하실 건데요, 코어 운동은 사실은 좋은 코어 운동과 나쁜 코어 운동은 없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는 코어 운동할 때 호흡을 하지 않는 것. 만약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횡격막과 골반 기적은 코어 근육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호흡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코어 근육은 슬로우 티슈라고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우리 근육이 슬로우 티슈가 있고 패스트 티슈라고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빨리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코어 운동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어떤 코어 운동이든 빨리 해버리면요, 가슴 또는 허벅지 쪽으로 근력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코어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어 운동을 할 때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부상 없이 강한 허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호흡을 계속해서 해주실 것, 가능하면 천천히 움직일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아마 코어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코어 운동을 했는데 내가 운동을 잘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하면서 이 코어 옆에 있는 근육들이 자극을 받고 있다면 아마 잘 된 거고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코어 근육들이 당기는 느낌이 나면 잘 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돌려봤는데, 구부려봤는데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아서 운동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코어의 주변의 근육들이 짧아지고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약간의 근육통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코어 운동을 잘한 다음날 이렇게 일부러 기침을 했을 때 코어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이 나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뱃살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뱃살이 나왔다기보단 배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넓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불리면 제 장기들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배가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코어가 강해서 얘를 딱 당겨주면 얘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살이 쪄서 허리가 늘어나기보단 코어 근육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코어를 갖는다는 것은 허리가 얇아지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이 빠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어 운동을 잘 하고 나서 식사를 하면 식사량이 줄어요. 이유는 허리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얇아지면 그 안에 있는 장기들도 타이트하게 조여지거든요. 코어 운동을 잘 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코어 운동하고 같이 하는 팔다리 운동들은 제가 볼 땐 코어를 다 작동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코어가 먼저 움직이고 팔과 다리가 협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만들어진 코어 운동은 팔 운동을 할 때도 코어가 동원되고요, 다리 운동을 할 때도 코어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시작이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마 피트니스 센터나 집에서 코어 운동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하지만 얘를 잘 만들어 놓으면 팔과 다리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하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한다면 운동의 순서는요,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이 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홈롤러를 한 10분 정도 하시고 코어 운동을 10분 하시고, 그리고 근력 트레이닝을 하시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한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 20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네, 홈 트레이닝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이 대다수 맨몸으로 하거든요. 맨몸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예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는 누가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혼자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운동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실 거고 운동의 양도 올라가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코어를 쓰지 않는 가장 나쁜 방법은 내 몸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허리에 있는 근육을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내 어깨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동작은 금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어가 완전하게 죽어버리거든요. 코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가슴이 펴져서 내 몸 전체가 몸을 쭉 태워준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코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가슴 펴고 키가 최대한 펴졌다는 느낌으로 앉거나 서면 코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동작을 만드시면 코어가 좋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나는 단백질만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백질이 저장하는 창고가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저장할 수 있는 근육의 공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창고를 키워주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면 가장 좋고요. 단백질의 양은 대략 킬로그램당 1g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약 80kg이면 80g 정도가 제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총량인 거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운동이 병행됐을 때 내 근육의 상태는 가장 좋아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은 허리의 뒷부분입니다. 이 허리의 뒷부분이 타이트해지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 바로 밑에서부터 허리의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이 코어를 강화하기 이전에 만들어야 될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가 볼 땐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너무 과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습니다. 혹시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신다면 오늘 배웠던 운동 중에 딱 한 가지만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일주일 지나면 2개를 하실 거고 한 달이 지나면 한 3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고 편하고 하고 싶은 것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아마 몇 개월 후에는 꽤 괜찮은 운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